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2시간을 장장 달려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군이고요. 한국인TV 와우넷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6시간 릴레이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 내일까지죠.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다. 지금 뭘 사야 될까? 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5부와 6부 함께 해주실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 김동엽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낮에도 보고 뭐 저녁에도 보고 그냥 뭐 계속해서 보다가 뭐 아주 12시간마다 그러게 진짜 뭐 이러다가 정분 나겠어요 진짜 약간. 어찌됐건 오늘 또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 지금 주목해야 할 핵심 유망주 15선을 와우넷 파트너와 주식장 고수들이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하는 파트너 이름 클릭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퀴즈를 내서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는 무엇일까요? 아닌 것은 이라고 하네요. 무엇일까요? 이 작가가 참 정신이 없네요. 지금 정신을 약간 놓은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무엇일까요? 1번 코스피, 2번 코스닥, 3번 빅스 지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8181로 정답 번호 혹은 이것도 어제 거 한 개도 안 고치고 또 좋습니다. 정답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매일 30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날짜는 목요일 끝나는 다음 날 일괄적으로 다 보내드리니까 그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방송 중에 정말 이것만큼은 좀 궁금했다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보다는 좀, 우리 김동엽 대표님은 좀 거시적으로 좀 잘 보시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좀 이렇게 궁금하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또 그러니까 중간중간 또 소통하는 방송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 2시간 동안 연달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1부와 2부 조금 나눠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1부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1, 2부 좀 나눠봤는데 네. 뭐 큰 구분은 아니고 요즘 이제 증권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이제 주린이라고 하는 또 계층이 있거든요. 주린. 주식 어린이라고 하는 말 이제 줄여서 하는데 네. 일부 시간 11시까지는 주식 흔히 말해서 초짜 네. 주식 이제 막 들어와갖고 어우 재밌다 이러는 분들 위주로 해서 초짜가 타짜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초짜일 때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주린이의 맞춤형 뭐 투자 전략 아니면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2부 순서는 제가 아마 신조어로 처음 만드는 것 같은데 주름이라고 제가 적었거든요. 주름이. 예, 주식 시름이라고. 예. 주식 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분들. 주식하다 주름이 생기는 이런 네, 느낌. 주름도 생겼고, 예, 고민이 많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되셔가지고 중고차 이상 되시는 분들. 네네. 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한번 2부 순서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우리 누나는 어디 갔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방송하러 가신 것 같아요. 방송을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인 TV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주린이님 저도 주식 어린이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는 분도 있는데 주식 어린이 뭐 아무래도 처음 좀 시작했다 보니까 네. 저도 솔직히 예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증권계좌 트세요 하면은 야 어떻게 떠야 되지? 예.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어떤 점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어떤 점이요? 어떤 이야기들을 좀 순서랑 좀 다른데. 몰라요. 하여튼 뭐 되는 대로 하여튼 얘기를 할 건데. 네네네. 일단 뭐 뒷부분에 조금 준비해 놓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시점이나 타이밍은 굉장히 잘 잡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기존에 이제 선배라고 해서 시장에 이미 뭐 1년 전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분들보다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아요. 네네. 뭐 1,500대, 1,600대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또 어느 종목에 확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좀 구조화된 힘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시장이 되게 괜찮은데 주식시장 가지고서도 뭐 재테크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만만하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2주 사이에 400포인트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수가. 이거 평소 같아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예, 일이었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내가 접할 때 나 주식 관련된 기본 용어도 모르는데 그냥 뭐 진짜 신발 던져가지고 샀더니 그냥 한 올랐어. 3, 40%가 올라가네. 지금 1년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1%가 안 되는 상황인데 거의 제로금리죠. 예, 그런 상황에서 한 2주 만에 3, 40% 오르는 걸 보시면 뭐 저희 선배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보다 한 2, 3년 더 선배신데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보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주식시장 좋다더라, 뭐 기회가 열린다더라. 지금 한 열흘 만에 한 15% 정도 수익이 나시니까 와, 처음에 3천 정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또 땡겨오는 2억을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아. 더 사겠다고. 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원래 주식 하시는 분들 처음에 시작을 잘 하셔야 되는데 조금 이제 수익 나고 나서 아 이거 시장이 진짜 괜찮구나 쉽구나 수익 올리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나중에 다 이제 고난의 시간을 또 걷게 될 거니까 그런 것들 조금 사전에 예방하는 뭐 이런 얘기들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거. 지금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 네. 따지고 보면 주식 어린이 우리 주린이들이 좀 피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야 될 거요. 네. 일단은 뭐 이게 주식 이게 제가 뭐 약간 비하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라고 계속 어린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약간 뭐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매매 방법이나 아니면 시장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뭐 왜 이런 종목들의 가격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는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뭐 PER 지표로 봤을 때 왜 균일하게 해당되지가 않는지 어떤 거는 뭐 PER 100배도 좋다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PER 3배짜리도 존재하면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들이 존재하는지 뭐 그런 아주 수많은 뭐 A부터 Z까지의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빙빙 돌아다니실 텐데 네네. 어제 감독원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고 경고 발언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어디다 물어보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묻지마 투자하지 말라는데 어디다 물어보고 투자하라는 거야. 결론은 환경에다 물어보고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그만큼 지금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한테 체계적으로 이런 위험과 이런 참고사항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데도 없고 우리 이미 주식을 시작한 뭐 1년 차 이상 되신 3, 40년 차 되시는 분들조차도 네. 처음에 무조건 흔히 말해서 수업료 내면서 시작했거든요. 엄청 까지고 뭐 진짜 훈장처럼 얘기하시는 게 아파트 한 채, 두 채 정도는 날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근근히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선배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식으로 당했다라는 걸 후배들 너네는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전해주려고 선배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게 지금 기회가 열려서 좋은 시장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특히나 저희 이제 자금적으로 생각하는 건 최근에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개설해가지고 뭐 이자가 싸니까 네네. 잠깐 할 때 뭐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 있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금으로 1년 이상 돈의 출금이 없어도 괜찮은 그런 자금으로 시작하시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짜 정말 좀 이렇게 피부에 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주식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재테크의 하나로 TV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딱 들어갔던 분들은 진짜 거의 대부분 어떤 종목을 좀 찍더라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그 중에서도 네. 뭐 TV에 나오는 바이오 쪽 살짝 손대신 분들은 너무나 큰 또 상승 흐름을 보신 분들도 있어서 야 이거 정말 쉬운데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분들도 완전히 눈을 네.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버리는 거고 오늘 저녁 때 나온 기사 보면 삼성전자 쪽으로 몰렸던 개미들이 개인 투자가가 네. 빠져나와요. 왜냐?
한 달 동안 계속 샀는데 재미없거든요. 근데 옆에서 바이오는 빵빵 터지지. 와, 뭐 이러니까. 진단 키트 30%, 혈장 치료제 20%, 30% 맨날 올라가 이러니까 내가 왜 삼성전자를 사야 되지? 이거 이제 버리고 이쪽으로 옮겨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예 초기에 마음 먹고 뭐 담그신 분들은 또 수익이 제법 났을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 뒷북 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꼭 설거지 하는데 동참을 하시다 보면 잠깐 그러니까 사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재밌다가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고생하실 수도 있는. 아, 이게 참 이것도 주식 용어라고 또 봐야 되겠죠. 설거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작전에서 나오는 영화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보통 이제 설거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거의 마무리 지어지는 네, 그런 마무리 이야기거든요. 지으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주린이들 유혹해가지고 뭐 잔뜩 모이게 한 다음에 치고 빠지는 뭐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특집으로 야간 시간에는 좀 많이 나오셨었어요. 많이 나오셨고 네. 제 기억에도 뭐 지지난주 정도부터 해서는 쭉 밤에 계속해서 좀 시장을 봐주셨거든요. 1시간 이상씩 해서 시장을 봐주셨는데 네. 지금 와서 시장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 1800 코스닥 시장 600 정도로 왔는데 좀 달라진 게 좀 있나요? 시장 자체가? 일단 시장 자체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사이에 뭐 어쨌든 이제 지수 단위가 달라졌죠. 네. 1600을 넘나 못 넘나 이제 이러고 있던 장세에서 1800선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00명쯤이 예측했을 때 1800을 쉽게 넘으리라고 예측한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는데 역시 제가 한 1년째 이 생활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소수 의견이 역시 맞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맞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역시 다수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경로로 시장을 움직인다. 지금 사실은 오늘 뭐 후장에 끝날 때 잠깐 밀리긴 했어도 오늘 기세까지만 따져보면 거의 V자형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만큼을 사실 예상했던 사람들은 또 없다고요. 그 전에 2200에서 1400까지 빠지는 것도 사실 예측이 불가능이죠. 거의 불가능 네. 내지는 뭐 어려웠던 거지만 이 정도 바닥에서 거의 400포인트 오르는 장이 한 2주 내에 형성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없는 거고 시장은 뭐 모든 분들한테 다 맞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발짝 빠르든지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을 이미 타진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2000선에서 2200선에서 우리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니까 800포인트쯤 빠졌다가 400포인트 올라간 거니까 절반을 돌린 이제 거죠. 절반쯤 돌렸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코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오름폭이 있어요. 돌렸죠. 네. 훨씬 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 150 종목들이 훨씬 더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뭐 오늘까지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린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린이에 대해서 뭐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것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정말 주린이 지금 이제 들어와서 수익 약간 내신 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주린이 특집이라고 제가 이 기준을 삼다 보니까 네. 자꾸 주린이한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원래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구분을 제 나름대로 한 게 오히려 좀 독이 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주린이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순간적으로 딱 들은 게 네. 자꾸 말을 나는 끼워 맞추는 게 돼요. 주린. 굶주린. 약간 지금 수익에 굶주려 있는 분들 딱 그러니까 솔직히 다른데 재택할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딱 들어와서 굶주린 배를 딱 채웠는데 네.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해 주신 것도 초반에 내가 너무 먹다 보니까 네. 이제 더 큰 돈을 막 이제 이끌어와서 욕심을 더 크게 좀 내시는 분들은 좀 그러지 네.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지금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뭘 사야 될까? 그런 분들이 지금 좀 다가서야 되는 분명히 업종과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은 피해야 될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홍보가 되고 나서 보세요 하는 분명히 업종도 종목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거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흔히 말해서 처음 뭐 만약 주린이라는 분이 사실
되게 뭐 그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대학생들도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증권사 같은 데 보면 지금 계좌가 뭐 한두 달 사이에 엄청 늘었다. 수십만 개가 터져가지고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자금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오른 것도 사실은 뭐 결국은 돈의 힘이죠. 네. 빠질 수 없게끔 지금 돈이 촘촘하게 시장을 받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뭐 대야 같은데 몸을 누이고 있는데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몸이 뜨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제가 뭐 한 30년 좀 넘게 주식시장을 뭐 담고 있으면서 보면 이런 정도만큼 시장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레코드도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힘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뭐 제1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재료나 뭐 모멘텀이나 이런 거보다도 돈이라고 하는 거가 절대적이다 하는 거는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는데 요거 하나 꼭 명심을 하자. 공짜 점심이요? 공짜 점심. 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들어와서 조금 위험도가 낮은 상황에서 드시는 요 수익이 일종의 공짜 점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내가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사니까 오르네. 이런 게 최근에 2, 3주 사이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의 입장일 거거든요. 뭘 사도 올랐으니까 몇 개 정도 빼놓고는 다 바닥에서 최소한 30% 많은 것들은 따블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데구나라고 오인하기가 쉬운데 뭐 제가 30년 겪어봤지만 개인 투자가를 위한 시장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특히나 뭐 해외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버릇이라든가 첫 경험을 뭐 달콤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를 앞으로는 주식시장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지라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뭐 기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경험이 달콤해서 돈을 더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난 이쪽으로 그냥 나서야지. 뭐 진짜 요새처럼 수익이 나면 아니 나 직장 뭐로 다니지? 한 달 월급 뭐 2, 300 받으려고 왜 다니까? 3천만 원 가지고서도 하루에도 2, 300을 버는데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 쉽게 버는 돈은 또 쉽게 나가기 마련이고 이번에 경험치는 물론 되게 소중하고 좋은 게인 건 맞지만 여기서 얼마나 잽싸게 또 지혜롭게 잘 탈출할 수 있느냐의 용기를 내시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었냐면 네. 불과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조금 뭐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참 그런 시장이 좀 있었잖아요. 어떤 가상화폐 시장. 네. 한참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누구든 들어가면 돈을 다 벌었던.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야 요즘 가상화폐 투자해? 안 해? 야 지금이라도 해야 돼. 너무나 막 붐이 막 불다가 한 번에 확 꺾여버렸더니 다들 어떡하지 했던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가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초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경력이 30년이 됐거나 3개월이 됐거나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 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찌든 분하고 3개월 정도 돼가지고 약간 멋모르지만 약간의 그 뭐 흔히 말하는 매삭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또 태생적으로 그런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은 솔직히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장이에요. 이게 뭐 그 전에 어떤 그 굴레나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이 지금은 리버럴하게 돈을 버는 장이지. 예전에 뭐는 이랬는데 뭐 이런 사실 과거의 원칙이라든가 기준점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치 갖고서 지금 생각해 볼 때 조금은 다른 의미의 시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 정도만큼은 아니었다고 과거의 시장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채팅 창에서는 바이오 열풍이 불었습니다. 지금 보통 때도 지금 부르는 시장에서도 부르는 여기 안에서도 지금 뭐 전부 다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가 원래
2주 전에는 자정에 했거든요. 자정에 이제 할 때 오시는 분들하고 이게 시간대별로 좀 오시는 분들이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틀려요. 예, 네. 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예. 여기는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거의 개무시 상태고 예, 지금 전혀 오신 따로 분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예, 지금 따로 예. 노는데요. 완전. 네, 이쪽은 지금 뭐 전부 다 헬리, 예. 삼상 실패네, 뭐 바이오 좋은 게 어떤 거냐, 뭐 시젠 쌍봉 지금은 끝이다, 설거지다. 딱 설거지 하나만 약간 소통이 됐고 그 외쪽으로는 지금 소통이 예. 전혀 안 되고 지금 여기 따로 얘기하시고 이제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하고 약간 이런 모습들이 지금 또 안타치자님은 계속 지금 다른 얘기 하시다가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제 우리가 종목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이제 금방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뭐 주린이 주식 초보자들 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 네. 좀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주린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네. 최근에 이게 통칭하면은 동학개미라고들 많이 하죠. 동학개미 운동이 지금 한창 펼쳐지고 있고 시장의 돈이 1년 사이에 제가 봐서는 부동자금 쪽에서 한 50조 정도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중에 반은 올해 주식으로 샀고 반은 지금 고객이탁금으로 대기 중이에요. 밀리기만 해봐라. 계속 살게. 다 때려 붓겠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대기 중인 자금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초반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많이 샀는데 요새는 바이오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약간 좀 위험한 쪽까지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사실 개인분들 입장에서 최근에 6만 원대 위에서부터 샀거든요. 이게 5만 원 깨졌다고 사고 4만 뭐 2, 3천 원 됐다고 열심히 산 게 아니라 6만 원 넘었을 때부터 사갖고 왜냐 그때 10만 원 간다고 리포트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많이 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월 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장이 빠지면서 막 6만 원대 있던 게 5만 원 깨지면서 4만 한 2, 3천 원 오니까 한마디로 머리가 빡 돈 거죠. 야 이게 뭐야 6만 원에서 8만 원 간다고 리포트는 잔뜩 나왔고 샀더니 말도 안 되게 빠지네 이러고서 계속 집에 있는 쟁겨둔 돈을 계속 갖다 부셔가지고 삼성전자를 무진장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 평균 단가가 물론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거의 한 5만 2, 3천 원 정도쯤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뭐 어저께 5만 원 추라이를 하다가 이제 좀 미끄러졌고 네. 다시 한 4만 7천 원대, 8천 원대인데 요 BEP라고 선을 잘 넘질 못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주 아래에서 4만 원, 4만 5천 원대 이하에서 사신 분들 몇 분을 빼놓고는 삼성전자 갖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이탈하셔가지고 지금 뭐 치료제라든가 뭐 의료기기 이쪽으로 붙어가지고서 빨리 또 수익 내겠다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한데 결국은 그런 쪽으로 또 전염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답답한 쪽에서는 빠져나와가지고 빨리 움직이는 쪽이나 수익이 나는 쪽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돈은 꼭 그런 쪽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 쪽에 대해서 늘 가지는 생각은 여러분들 앞에 보도 듣도 못한 신선한 테마, 그러니까 프레시한 테마가 나왔을 때는 좌고우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질러. 그것도 주도주 쪽으로. 그러면 거의 80% 이상은 성공해요. 근데 이게 과연 뭐지? 이거 공부하고 들어가야지. 이러면 일단 늦어요. 예, 늦고 나중에 충분히 공부가 돼가지고 얘가 굉장한 시장이 열릴 것 같고 이럴 때 나중에 들어가시면 그야말로 설거지 하시는 거고 지금 뭐 흔히 말해서 치료제라든가 코로나 관련된 그런 섹터의 대부분은 제가 봐선 거의 구분응선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1부부터 10부까지 남았으면 제가 봐선 한 90%쯤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나머지 10% 정도가 물론 후속주들 몇 개가 더 팔딱팔딱 될 것도 있고 이러겠지만 흔히 말하는 지금 주린이 입장에서는 테마주라고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 코로나19 관련된 쪽으로 지금 뒤늦게 붙으시는 거는 제가 봐선 잠깐 즐겁다가 영영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일단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물론 뭐 내일도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면 안 산 거 후회되고 이럴 테지만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한 분기, 최소한 뭐 상반기, 올해 내까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테마주에 맞들이는 거는 절대적으로 좀 피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뭐 흔히 말하는 주린이권에 해당되는 그런 주식 초보자분들한테 네. 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들어야겠다. 네.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말고 예. 거래하는 은행 주식을 사라. 이게 오늘 뭐 핵심 문장입니다.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에다 저금하고 적금 들지 말고 그 은행 주식을 그냥 사라고요. 은행의 주주가 되어라. 이 은행 주주가 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은행들도 많잖아요, 너무. 은행 근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우리 은행들이 뭐 IMF라든가 금융위기 때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증권사는 많지만 은행은 사실 따져보면 뭐 5대 시중은행 정도 대부분이고. 근데 솔직히 저는 네. 주린이라고 우리가 이제 약간 특집처럼 꾸며 주셔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네. 솔직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네. 지금 뭐 살까? 솔직히 이거보다가도 음. 올라요 떨어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네. 오히려 고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진짜 내일 이 종목이 오릅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은행주라서 물론 많지는 않지만 네. 차라리 딱 어떤 하나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보다도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종목 딱 하기가 이게 우리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 있죠. 네. 은행주 뭐 제가 준비했거나 이제 그 통칭하면 이제 금융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시세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라고 하는 건 저 섹터라든가 저 뭐 테마 우리 도저히 손을 못 대. 네. 그럴 만한 데서 더 큰 시세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진절이 난다. 아유 보기도 싫어. 네. 저게 말이 돼? 아니면 나 관심 없어.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 몰래 시세가 나는 게 다반사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뭐 보도로 많이 나오고 뭐 한경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이쪽 섹터가 갑니다. 이쪽이 주도주입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그거는 사실은 거의 꼭지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도 다 성향이나 갖고 있는 클래스나 뭐 공부하시는 정도나 연구하시는 그런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뭐 일원화해 갖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제대로 된 시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좀 저건 그냥 쟤네들만의 리그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에서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나고요. 10배짜리가 나오는 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진단키트 아까 지금 채팅창에도 뭐 시젠 같은 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시젠이 제가 14만 원 가던 날 우리 회원방에서 이거 1년 전에 14,000원이었는데 10배 올랐다고 이제 14만 원이 고점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더 이상 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한 20, 30년 그 각종 테마군이나 주도를 했던 업종들의 핵심 주도주들이 대부분 10배 정도 나고 시세가 끝났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시즌이 대표적으로 1년 전에 14,000원이었다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14만 1,000원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정확히 정말 10배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리 얘가 뭐 대통령이 오고 뭐 진단키트가 미국에 수출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3조 한 6, 7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견딜 만한 무게를 수익으로 뽑아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한 30%가 빠졌거든요. 10만 원이 깨지고 오히려 개인들 제가 알기로는 평균 매수 단가가 12만 원, 13만 원이 넘어요. 이제 뭐 그때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20만 원 간다, 뭐 30만 원 간다, 그렇죠. 아니면 그 옛날에 뭐 신라젠 같은 거 1조짜리가 10조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신라젠도 10배를 갔던 건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지금 시젠을 마치 신라젠급으로 이제 포장을 하셔가지고 뭐 많이 올라가는 게 더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막 생기고 이러는 걸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한쪽으로만 쏠리잖아요. 사실은 범접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주가가 5만 원대, 6만 원대부터도 계속 나왔던 거예요. 개인들이 야 이게 5만 원이 말이 돼 이랬었는데 좀 기다리니까 6만 원 되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거 끝이야라고 생각했는데 8만 원 되더니 1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14만 원 될 때까지 정말 아주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많은 도움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시세의 끝은 결국은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끝에 덤비는 개인들이 결국은 시세의 끝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올리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은행에 돈을 맡기지 말고 은행 주주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이걸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건 저도 뭐 증권회사를 한 20년 다녔거든요. 증권주 입장에서 최근처럼 계좌 많이 터지면서 손님들 많이 오시고 돈이 들어오는 그런 때를 맞이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는 데 있고 최근에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들은 뭐 10년, 20년 통계치상으로도 거의 사상 최대예요. 그렇죠. 아무리 요새 무료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는 손님이 들어오면 결국 그 손님들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신용 이자를 띄든 아니면 미수에 따른 뭐 이자 연체료를 받든 아니면 론을 연결해 가지고 받든 아니면 또 제3의 그런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또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든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뭐 무조건 증권사한테는 득이 되는 거고 제가 은행주를 은행에 넣어놓은 돈을 찾아가지고 은행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한마디로 이제 배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당. 배당 때문인데 은행이자 지금 아무리 좋은 상품으로 들어가시더라도 1년에 이자 1.5% 이상 주는 상품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예, 없는데 지금 은행주들도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고점대 뭐 예를 들면은 KB금융 같은 경우가 한 2달 전에 한 5만 원 하다가 지금 3만 원까지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작년도 배당이 2,200원이었거든요. 또 그거 지금 32,000원에 대입을 해보면 올해 말 기준으로 갖고 있는다고 치고 내년도에 배당 수익이 한 6.8%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굳이 돈을 넣어가지고 적금 이자를 이자 받을 받느니.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7%쯤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로금리가 되니까 흔히 말해서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뭐 방금 올려주신 분도 있지만 뭐 인터넷 은행 같은 것들 막 생기고 그러니까 예 은행주들 별로일 거야 이렇게 생각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인터넷 은행들 몇몇을 가보시면 대부분의 주요 주주들이 다 은행이에요. 또 사실은 예, 한 달이 다 건너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유사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게 요새 인기를 끌고 있지만 유사한 상품들이 기존 은행권에도 다 있어요. 비슷하게 수수료 많이 안 내면서도 이자 제법 챙겨주는 그런 상품도 있고 은행이 그러면 제로금리가 되니까 이제 이 돈을 못 벌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3, 4년 전부터 늘 꾸준하게 3조 원대 순이익을 매년째 나왔고 올해도 3조 한 1,000억대 순이익이 예상이 되는 만큼 작년도만큼의 배당도 내년도에도 기대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8%가 넘어요. 거의 9% 가까이 나올 걸로 예상이 들고 메리츠증권 같이 대표적인 그런 뭐 브로커리지 하는 은행 증권사 같은 경우도 작년도 배당이 200원이었거든요. 근데 메리츠증권 주가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지금 완전 요즘 뭐 잘 안 보이니까 동금증권 지금 2,600원 2,600원 2,600원짜리가 2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7.5%예요. 거기다가 대신증권은 10%가 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가치 시장 때문에 빠졌지만 최근에 거래대금 거래량 늘어나면서 순이익이 보존되는 거 감안하시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최근에 저도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아침에 시장이 되면 증권사 HTS가 막
장애가 나요. 네. 그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은행주나 증권주 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 투자가 입장에서는 일단 가격 변동성이 충분히 좀 심하지 않은 업종으로 일단 고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몇 년치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꾸준한 손익이 나오는 종목군인데 가격은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 있고 배당에 대해서 충분히 뒷배를 탈 수 있는 뒷배가 든든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수평이더라도 7, 8% 정도의 이자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고르시는 게 첫 출발하시는 주린이한테는 가장 좋은 업종과 섹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딱 듣기에도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생소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쪽이 좀 접해 있는 뭐 주식 초보가 아니라 아까 2부에서 이제 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방송만 틀면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있죠. 5G, 전기차 네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은행주는 뭐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수익률 측에서는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야 그거 좀 생소한데라고 하지만 지금 얘기해 주신 논리의 팩트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괜히 그런 거 변동성 큰 거 이제 하지 말고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지르지 않지만 그냥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으로 충분히 큰 확대 효과를 좀 봐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제로금리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되면 뭐 유럽이나 일본에서 쓰는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결국 시장은 제로금리 정도에서 더 심하게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결국 남은 건 뭐냐? 제로금리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경기 침체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 되면 네.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건 금리 인상이에요. 결국은 예, 제로금리 다음에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로 가면 상당 기간 물론 어렵겠지만 남아 있는 이벤트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네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은행주가 가장 또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입장은 가장 소외되거나 관심이 없을 법한 업종이 은행주인데 이게 뭐 한두 달 투자하고 나 단기 수익 먹고서 주식 인생 끝낼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해가지고 뭐 3, 4년 앞으로 장기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분들 입장에선 가장 소외돼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어떤 소외 업종을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항공주, 네. 뭐 여행주 이런 것들도 다 망했다라는 얘기 나오고 지금 오늘 대한항공도 보시면 거의 한 70% 정도 인원이 휴직할 정도로 뭐 진짜 존폐기로다. 이게 지금 최근에 그 M&A라든가 뭐 누가 주인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느라고 일부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어도 한진칼 쪽은 좀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기울기가 좀 기울었고 그러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의 비행기가 한 150대 정도 있는데 10대밖에 안 날라다녀요. 지금 국내선 일부 그냥, 뭐 이런 거 제주도 가는 거 정도만 가는 거지 해외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영국 파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거밖에 없어요. 오라는 나라도 없고 물론 좀 있으면 풀리겠죠. 예, 제가 봐서는 빨리 풀려야 7월 달 정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항공주 사는 거 자살행위라고도 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델타항공 저가라고 샀던 워렌 버핏도 손절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도니까 사실은 어려워진 그게 맞지만 그렇다고 대한항공 자체가 그러면 망할 거냐 완전히 그냥 우리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업종으로 그냥 될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려운 건 알고 뼈 빠지는 구조조정과 뭐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결국은 살아날 거라는 거죠. 예. 코로나19가 잠재워지고 세계 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장벽, 국경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은 몇 달 있다가는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여행주도 마찬가지지만 억눌렸던 어떤 여행욕이라든가 소비와 관련된 이런 그 여행이라든가 이동이라는 거에 대한 이 과잉 소비가 일어나요. 한동안은.
아마 나중 되면 부킹이 어려우실 정도 될 거예요. 억눌렸다가 한 번에 네, 그럼요. 지금 폭발을 내게 되는 거니까. 지금 뭐 버릇처럼 해외여행 1년에 뭐 분기마다 아니 월마다 한 번씩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좀이 쑤시는 단계겠어요. 완전 어디 가지 못해가지고.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제 경계가 풀리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될 거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다 죽었다 뭐 인력의 몇 프로를 감축을 한다 뭐 그 항공 관련된 인원이 얼마나 줄었다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가 사실은 진짜로 어렵고 힘들 때지만 주식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제일 접근하기 좋은 때예요. 아 지금이. 예. 그러면은 지금 뭐 방금 우리가 이제 은행 관련돼서 네. 이야기들 해주셨지만 지금 초보자분들이 항공주회나 뭐 여행주회 지금 이렇게 좀 조정이 많이 나와 있을 때 지금도 접근을 약간 해봐도 괜찮다라는. 근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 뭐랄까 냉정하게 지켜보고. 더 죽는 소리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자는 입장이긴 해요. 예,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참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함이 신으네요. 예, 이제는 좀 그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조금은 더 냉철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올리신 분 중에 네. 석유 수출 하상 회의는 몇 시에 하나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일 밤 10시에 9일 한다고. 밤 10시 정도로 알고 혹시 있어요. 밀리거나 이럴 확률은 없을까요? 밀리는 거야? 혹시 연기가 되거나 또 한 번 더 원래 이게 6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네. 9일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조금 더 밀릴 수.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이 얘기는 나중에 해야 되나? 유가 아니 지금 해도 돼요. 지금 해도 예. 갑자기 옥타브가 확 올라갔는데 예. 지금 해도 돼요! 그러고 지금 지금 이제 목이 풀리려고 그래요. 네, 이제? 여러분. 네.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 하다 보면 시간은 그래서 한 시간은 짧아요. 네, 2시간 정도 질러줘야 되고. 득음하시겠어요? 네. 나중에 유튜브 생방송은 폭포 앞에서 한번 네, 그렇죠. 하면서 지금 가만 있어봐. 누가 막 올려주고 있네요. 지금 테슬라 상승 중이다. 막 테슬라요? 이렇게. 예. 테슬라 지금 미국장이 열렸으니까 예. 초반 시세를 말씀 주시는 지금 것 뭐 같고. 다우도 괜찮고 1%대 상승 흐름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선물 쪽도 야구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유가 지금 5% 정도 올랐어요. 예,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지난 주말에 유가 관련해 가지고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러시아랑 사우디랑 서로 네 잘못으로 감산 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으르렁대면서 회의가 한 3, 4일 연기가 되다 보니까 시장이 출렁했죠. 그래서 이틀 정도 급락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가 중재를 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면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번에 오페크랑 오페크 플러스 이 화상회의 참석을 할 거냐 여부가 아직은 제가 지금 저녁 때 본 비걸로는 아직 확답을 안 줘서 근데 지금 5%좀 오르는 거 보면 참여할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그리는 경로는 그거예요. 결국은 공멸을 안 하려면 미국이 이번에 싫더라도 참여를 해가지고 약간 형식적으로라도 줄이는 모습을 감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사실 대다수의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뭐 기름을 쓰는 입장에서는 20불 초반이 낫지 30불 넘어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이면적으로 조선이나 건설업종 입장에서는 중속적 경기가 완전히 죽는 것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걸 또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계약 건수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양가 감정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선 기름이 2달 전에 한 40불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반토막이 난 건데 다시 한 35불 내지 40불 셰일가스 업체들이 살아나려면 42불 정도 돼야 된다고 하는데 또 미국 살리려고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뭐 셰일가스가 함부로 증산을 할 수도 없게끔 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한 35불 정도 내외까지는 산유국 입장에서는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은 내일 정도에 미국이 참여한다는 걸 전제로 보면 1,000만 배럴 감산은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지난 3월 초에 100만 배럴 감산하려고 하다가 못한 건데 갑자기 1,000만 배럴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1,000만 배럴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200~300만 배럴 정도 오페크와 비오페크, 미국 이렇게 100만 배럴씩 해서
300 정도 줄이는 걸로. 너무 적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음. 30불대 중반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유가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어차피 러시아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국영이니까 네. 뭐 좀 가능하다 손치더라도 미국 쪽은 아무래도 민영이다 보니까 네.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야 줄여 해갖고 걔들이 말 안 들으면 끝인데. 왜냐하면 근데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 안 도와주면 다 파산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최근에 2조 달러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 중에 상당수는 셰일가스 업체랑 항공업체들 지금 지원이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 당장 문 닫게 생겼는데 줄이라고 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죠. 일부 줄여서 가격 올려서 니네 살 길을 도모하려고 해주는 거니까 말 좀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그렇게 딱 된다 그러면은 유가도 좀 폭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폭등까지 힘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네. 상황 보시면 유가가 계속 그 4~5% 아침부터 강세였는데 우리나라 그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다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니 공방을 아까 오후에 잠깐 했는데 원유 가격이 갑자기 빠져요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왔었는데 그거는 원유 선물의 그 추적 오차가 되게 그 심대하게 벌어져 가지고 계리율 자체가 너무 크다고 그 해서 조정가우 상황에서 지금 그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좀 제대로 내려오는 과정일 뿐이지 기존의 국제 유가랑은 상관없는 조정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너무 이상급등을 했어요. 원유 선물이.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나오는 뉴스로는 뭐 이게 좀 그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뭐 계리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 좀 벌어지게 되면 네. 거래 정지가 거래 될 수도 정지도 있다. 시키겠다는 네. 거니까 그 정지되기 전에 그냥 괴리율을 낮추는 거죠 지금. 낮추는 거고 알아서 어차피 LP라고 하는 그 시장 유동성 조성자들이 호가를 그러니까 폭등할 때 너무 윗방향으로 그냥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그냥 덜컹 높은 가격으로 사니까 이게 그 추조고처라든가 괴리율이 너무 심하게 벌어지면서 실제 유가 움직인 거랑 따로 노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지금 만약에 유가가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좀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뭐 사실은 정유주나 이런 애들이 괜찮아져야 되는데 이게 참 솔직히 그게 좀 저도 많이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면 정유주라는 게 왜 유가의 정제 마진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예. 그 정제 마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가지고 이제 기업 이익이 판가름이 나는데 유가라는 게 사실은 뭐 이를테면 오래 쓰는 정제유에 대해서 연초에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매달 단위로 해서 계속 결제를 하면서 양을 들여오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유가가 싸지면 과거에 비싸게 산 거에 대해서는 정제 마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쪽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유가가 폭락하게 되면 싸게 기름을 사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이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르다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요새 공식처럼 된 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은 기름이 어차피 30불에서 40불 사실 제 기준으로 한 7, 80불 정도 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3, 40불 정도 이내면 네. 기름값이 20불에서 30불 됐다고 갑자기 나 기름 안 쓰고 LPG 써야지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네. 기름값이 좀 올라가면 괜히 LPG주가 올라가요.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물론 이제 20달러에서 28달러 되면 40%나 올랐으니까 아우 기름값 너무 비싸져서 다른 대체제 뭐 가스류죠 대부분 그런 쪽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그런 관련주로 끌고 가는 게 지금 사실 세태인데 뭐 그렇게 돈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그런 쪽이 그렇게 대체제로서의 메리트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증권시장 내에서 통하는 그냥 공식일 뿐이지 나중에 분기 손익 같은 거 따져보면 기름값이 지금 20불에서 28불 됐다고 LPG로 전환돼 가지고 흔히 말하는 뭐 그 LPG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도 몇 개 올려주시는데 네. 그런 것들 애들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냥 지금 실적 나오기 전에
유가 변동성 가지고 장난들 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참 뭐 유가 자체가 예전에 뭐 80불에서 100불 정도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막 더 갈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LPG도 얘기했지만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그렇죠. 뭐 예. 태양광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한번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은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 물론 20불에서 28불이면은 크죠. 크지만 큰 변동인데 지금 너무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이게 있는데 지금 애매한데 그냥 시장에 약간 또 그런 바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 비율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절대 금액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그래서 지금 뭐 S51, 뭐 GS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정제 마진 부분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참 주식 초보 방송이라고 일부를 만들어 놨는데 네. 벌써 정제 마진 이런 거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뭔 말이야. 아까 전에 막 BP 이런 것도 나오면은 솔직히 잘 모르는 이렇게 딱 좀 BP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네. 그런 말씀 우리 지금 질문 주신 게 사실은 딱 주린이 입장에서 질문을 주시는 정도의 레벨이거든요. BP가 뭔가부터 해가지고 네. 정제 마진 뭐 이런 것도 뭐고 뭐 WTI가 뭐야 이런 것도 사실은 생소한데 사실 뭐 진짜 기억부터 희읍까지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제가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린이 특집으로 해갖고 제가 주말에 네. 주린이만 오세요 이렇게 공방을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해서 정말 기초부터 네. 하나하나 참 이게 창피한 농담이지만 BTS라 그래서 BTS가 또 뭐의 줄임말인가 싶어갖고 예. 이게 참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S로 끝나는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막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오늘 이 시간에 좀 쉽게 해 주시지 워낙 그렇게 해 주시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유튜브 특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가 부분도 잠깐 좀 이야기를 했죠. 주린이 특집 좋아요라고. 근데 좋다고 지금 말씀해 가면서 채팅창을 잠깐 네. 제가 뭐 꿰는 별로 없지만 네. 약간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장 지금 조용히 활성화를. 계신 분들이 많고 네. 지금 1시간 가까이 이제 흘렀으니까 네. 2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번 제가 주린이 특집이라든가 통칭해가지고 이런 특집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 주시는 분들 한번 그러게. 55번 한번 눌러보라고 할까요? 55번. 55번의 의미는 뭔가요? 그냥 오땡이에요. 오땡. 오늘 납방송에서도 갑자기 가보 얘기를 하자고 제가. 아니 갑자기 1818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셔가지고 오늘 지수대가 진짜 1818포인트에서 좀 우리 방송할 때 움직였었는데 네. 딱 보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 1818에서 이게 움직이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상으로 따져도 지금 2020인데 네네. 그래서 일단 이제 가보 자 55번 한번 쭉 눌러봐 주세요. 55번. 몇 분이나 한번 눌러주시나 보게. 우리 초보자들 주린이 방송 특집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55번 누르고 안 들어오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누르신 분들은 특집 할 때 들어와 주셔야 되는. 네. 뭐 나중에 들어오시겠죠. 55번.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창 보시면 그냥 지금 잠깐 뭐 소개를 할게요. 하세요. 지금 여기 제 얼굴 우리 MC님하고 같이 나오는데 보면 제 그 플러스 패키지 3일 무료 체험 이벤트가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네. 화장실 가실 거예요? 저는 화장실보다도 2부를 하게 되면 이 옷을 바꿔 입을 생각이에요. 패셔니스타. 그 1부, 2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 아니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네, 그럼 계속해 주세요. 저는 자 잠깐 요것만 소개해드리고 잠깐 끊었다가 2부 바로 시작하죠. 뭐 좋습니다. 네. 지금 신청 기간이 오늘부터 일주일간인데 4월 15일.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 신청하시면 그 다음에 아마 3일 무료 이벤트를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좀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에 뭐 유료 가입이 일단은 망설여진다 이러시는 분들 요 3일 무료 이벤트를 좀 체험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유료 방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유료 방을 3일 동안 이용하시면서 문자도 받으시고 뭐 메시지도 받으시면서 리딩 방송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니까 여기 보면 오른쪽에 02-3490-4659라고 하는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 전화하시면 아마
뭔가 ALS로 연결이 될 거예요. 아. 여기에다가 뭐 입력을 해놓으시면 네네. 나중에 3일 이용하실 수 있는 아마 자격이 부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체험 신청란에 전화번호가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네. 신청 기간은 뭐 오늘 지금도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는 거니까 네. 예, 오늘부터 이제 예. 선거 전날까 선거하는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되겠네요. 선거하는 마음으로 전화하면 선거 예, 총선 날까지네요. 네. 신청이. 그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은 무료 체험은 3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15일 이후 이 길부터 되는 거니까 16일부터 가능한 거죠. 그건지 아니면 4월 오늘 신청하신 분은 내일부터인 건지 저는 그거 모르겠고 그 전화하시면서 물어보시면 기획하신 파트에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시면 어떻게? 네? 잘 모르시면 어떻게? 지금 하신 분들이 내일부터 하나 기다렸는데 안 오면은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신청해 보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예. 일단은 신청하시면 제가 1등인데라고. 뭐가 1등이에요? 아니 라떼님 뭐가 1등이에요? 그리고 1등이면 알려주세요. 위에 노원찬님이 1등입니다. 선물 주세요라고 했어요. 주린이 특집 주린이 1등이라고. 특집에 오시겠다고 1등으로 55번을 남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제 2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금 11시가 다 됐거든요. 네네. 몇 분? 3분 안에 하실까요? 아니면 3분이면 충분히 벗고 있습니다. 그럼 읽기 위해서는 4분? 4분 정도 있다가 4분 있다가 예. 여러분들 4분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틀어주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노래 한 곡 듣고 4분 후에 다시금 2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옷을 바꿔 입으셨네요. 네. 깜짝 같죠? 아니 근데 더 젠틀하게 원래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또 약간 제가 그 일부 때는 넥타이 노넥타이로 해서 약간 이제 주식 아까 제 주린이 특집이라 그랬잖아요. 그 새로 오시는데 또 제가 엄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차려입으신 거구나. 했다가 이분은 제가 왜 이제 넥타이를 맸냐면 주름이 특집이에요. 주름이 주식에 오랫동안 시름을 앓고 계시던지 아니면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제가 좀 대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고 제가 주름이 생겼네요. 저는 오히려 갈아입으신다 그러길래 넥타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즘 너무나 원래 하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 지금 속 많이 타시고 진짜 짜증도 많이 나시고 화도 많이 나시고 시장은 반등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를 살펴보면 역시나 올라온 것 같은데 개코도 나는 플러스 된 것도 없고 참 가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2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네요. 2부 어떤 이야기로 한번 출발해 보실 겁니까? 일단 1부는 뭐 부족하지만 초보 투자가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비중을 두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2부는 사실 최근 시장이 바닥을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고통받는 투자가분들이 기존의 분들은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마 1부부터 계속 들어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새로 시작하신 분들 정말 일부를 제외하면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십 년이고 상당히 고통 속에서 이 주식 투자라는 걸 해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장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뭐 지지난주 유튜브를 통해서도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제가 여기에서 뭐 한경이라는 데서 그 전문가라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 주린이라든가 동학개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조 투자가 분들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죄송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나 이런 걸 제시를 못한 것 같아서 근데 뭐 그거 솔직히 대부분이 그렇지 뭐 근데 뭐 좀 칼날같이 좀 뭔가 이게 지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뭐 1800대, 1900대라도 이거 2000 깨지면 답이 없어요. 뭐 이렇게라도 해서 뭐 1500까지 내려갔을 때 한번 이런 걸 좀 실어줄 수 있게끔 했어야 그렇죠. 뭐 되는데 현금화 조금이라도 시켜놨다면 좀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렇지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신용이 많이 털렸잖아요. 10조 원 넘었다가 6조까지 6조 한 4천억 대까지 털렸다는 소리 뭐냐면 사실은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면에는 흔히 말하는 또 다른 개인들이 완전 원조 투자가분들은 제가 보선 그 털린 줄어든 신용 잔고액의 2배 정도 이상 원금이 사실 날아간 개념이죠. 10조 원 이상 저는 날아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막다른 데 몰리면 레버리지 쓰고 또 뭐 옵션 사야 되고 이런 거 왜냐면 그냥 주식 갖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더 빠른 방법들 같은 것들을 많이 찾게 되시는데 제발 그러시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일단 이제 원래 또 하고 있던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뭐 좀 하실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출발을 해줬는데 여기 올라오신 분 중에 아까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지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서 해주신다면 내일 예측 어떻게 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네요. 네. 예측은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산하느냐 마느냐. 잘 되느냐 마느냐인데 그렇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위해서는 감산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최고죠. 가장 첫 번째는 미국이 화상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 일단 그게 되면 감산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거는 회의 전에 아마 결정이 될 테니까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미국이 참여 안 하고 러시아 쪽하고 사우디 쪽만 참여해서 그러면 논의를 할 거냐? 오히려 회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참여를 안 하면 양쪽에 한 군데가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을 때 트럼프가 약간 조금 유연한 자세로 미국도 감산할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게 항상 국가 간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내가 살고 남을 죽인다 이제 이런 것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미국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사실 감산에 뭐 합의를 안 해주면 유가가 공멸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유가가 만드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증시의 해외 변수 뭐 외부 변수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어서 유가로 인해서 또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까지 좀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미증시도 좀 보시는 분들 같고 아마 선물 지금 좀 또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뭐 아직 강보합이긴 한데 아까 1%대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겠죠? 네. 순간적으로 요즘 근데 뭐 요즘 이런 요 정도의 변동성은 네. 뭐 금방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근데 뭐,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흔히 말하는 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왜 이렇게 아래에서 바닥에서 변동성이 심하냐. 뭐 엊그저께 미국 시장 막 7%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 뭐 최근에도 빠질 때도 뭐 2,900포인트도 빠지고 네, 이랬었는데 우리나라 장도 지난주까지는 막 100포인트 장 이런 것들 완전 널뛰게 위아래로 나오고 이러는 게 하락에서 더 빠질 거냐 아니면 바닥치고 올라갈 거냐의 심리가 계속 하루 일희일비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투자 심리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른 것도 근데 어떤 분은 또 신용이 좀 올라가고 있네요라고 하는데 신용 잔고는 6조 4천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한 요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한 8천억 정도 늘었어요. 7조 한 2, 3천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주에 대해서도 아까 은행주 좋네요. 우리가 뭐 초반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은행주 중에서 뭐 아까 은행주는 저는 하나금융지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순서로 KB금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 쪽에서는 대신증권 아니면 메리츠증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지금 은행에 관련해서도 일단 뭐 그 주가 보다가는 배당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고배당 주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좋을까요? 좋은 건 맞는데 그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또 그 값을 해요. 배당 많이 주는 만큼 사실은 뭐 권리락이 원래 이론적으로는 없지만 요새는 그만큼 빠진 다음에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삼성전자 이런 애들은 분기 배당을 하지만 이제 분기 말마다 배당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연말 배당을 하는 회사는 사실 지금 들어가야 의미는 없죠. 지금 여기 이제 남겨주신 50억 만들기 님께서 네. 은행주 좋네요. 은행주 미국 은행주 얘기한 건데. 미국 은행주요? 네. 지금 이렇게 아니 뭐 얘기를- 상관없습니다. 예. 네. 어쨌든 우리 은행주도 투자가 들어가기에는 좋은 거다라는 거. 지금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예. 투자가 여러분들이 제일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매수하기 좋은 때는 뭐 조금 격한 편 써서 죄송하지만 더럽게 많이 빠졌을 때 아니에요. 절대로 안 격한데요. 예, 지금 유튜브에서 누구나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어제 우리 단어 엄청 수준이라고- 심하게 나왔었는데.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워낙 좀 또 예. 근엄하시니까. 착하고 여려가지고 심한 말을 잘 못 쓰는데 예. 하여튼 그렇다고요. 이거 오랫동안 하니까 눈도 아프시고 그러시죠. 예, 아닙니다. 예.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시름시름 좀 먼저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지수대에서 고냐 아니면은 좀 쉬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고냐 스톱이냐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네. 잠깐 근데 지금 솔직히 잠깐이라고 얘기해서 딱 제가 드리는 게 그냥 고 스톱이 아니라 네.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투고까지 불렀거든요 지금. 네. 3고 하면 따블이 되는 판이에요 지금. 3고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고까지는 안 부르고 아. 그냥 드신 거 정도에서 확정을 하자. 지금 3고까지는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시장이 지금 이번 2부는 아무래도 조금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과거의 IMF라든가 뭐 금융위기급을 겪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라고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물론 돈의 힘으로 올라가고 예기치 않게 실물 경제가 나빠지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장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결국 서늘해요. 사실 올라가도 뒷편이 이 뒷목이 뻐근하기도 하고 올라간다 그래도 우리가 한 두세 달 전쯤에 우습게 봤던 2200포인트라는 게 이제는 굉장히 저 멀리에 있는 정말 저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지 뭐 지금 돈이 많이 풀리니까 2200, 300 우스워 이렇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물론 코로나가 뭐 해결이 되면 원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좋은데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이번 장의 하락에 가장 숨어 있는 근본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안 좋아진다 이런 게 이번에 투영됐을 뿐이지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춘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과연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봐선 고스톱 지금 시점에선 약간 뭐 애매하지만 조금 더 오르면 확실히 스톱을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지금 얘기하신 걸로 종합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는 원고 정도 불렀고 투고까지는 조금 할 수도 있겠지만 3고 때는 아니다. 3고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지수 때 가지고 솔직히 제가 지수 되게 못 맞추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나라의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2600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2년 전에 그렇죠. 시작이 돼서 결국 1200포인트를 빠진 거고 반쯤 돌릴 수 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600포인트가 돌아야 되니까 2000포인트까지 가능해요. 근데 2000포인트 올라오면 자 이제 다시 2000포인트가 됐으니까 3000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2000 정도에 진짜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 다음은 진짜 싸늘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좀 펼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 대표님 아까 전에 이제 저는 이렇게 보여요라고 얘기했더니 선비 스타일이다. 정말 착해 보이는 건 인정합니다. 열입니다. 그리고 학구적 인상이 진솔해 보이네요. 라는 이야기들. 이름이 좋네요. 김동엽이라고 또 올라온 분도. 저는 김동엽 파트너를 제일 좋아한다. 라고 또 남겨주신 분도 있고. 이미지가 상당히 또 좋으세요. 제일 좋아한다고 남겨주신 분이 사모님이세요?
친척 같기도 하고 친척 같기도 하고. 친구가 저도 솔직히 별로 뭐 좋은 의견은 없는데 네, 저도 가끔 이렇게 좋은 얘기 나온 거 보면 우리 엄마인가? 네. 우리 엄마인가?라는 뭐 생각도 약간 들고.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뭐 좋아한다는 건 상당히. 근데 여기 올리신 분 중에 네. 아까 전에 궁금하시는 거 하나 있었는데 요 얘기도 조금 뒤에 이제 옵션 만기일 이제 내일이잖아요. 이제 네네. 날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직 내일 안 이제 지났고.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네. 내일장 어떨까요? 내일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듣고 이름 아까 좋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한자 이름이시죠? 네? 한자 이름 한자로 예, 맞습니다. 어떤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 최근 동학운동 할 때 동자 동력동자인데요. 예, 그리고 빛날 엽자니까 사실 동쪽에서 빛난다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강릉을 가라는 소리죠. 지금 우리 앉아 있는 게 이 동쪽인가 이쪽이? 앉아 있는 것도 위치를 좀 바꿔서 동쪽에서 빛나니까 동쪽으로 좀 앉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 신군 채팅과 소통해 주길이라고 하는데. 예. 초이님이 네. 오늘 뭐 막판에 크게 밀린 이유와 음. 내일장 전망 궁금하다. 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그리고 나는 이분이 좀 궁금했어요. 어느 거요? 저 위쪽에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님이 55번 갑자기 남기셨더라고요. 네. 아까 했는데 너무 갭이 많이 떠가지고 어디 저기 지금 계신 데가 남극 정도 아닌가 싶은데 멀리 있어갖고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좀 더딘 곳에서. 근데 최근에 초이님 물어보신 것처럼 마지막에 약간씩 이제 밀려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힘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 네. 왜냐하면 뭐 지금 사실 지수가 생각 외로 선전을 해주고 있다는 입장이고 종가에 사실은 종가의 그 막판 한 10분을 앞두고 오늘 기간 매도가 좀 급증을 하면서 나온 현상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내일부터는 사실 뭐 기관 쪽이 아마 그 등을 타고서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증한기금 펀드가 한 10조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내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아서 글쎄요, 뭐 그것 쪽을 앞두고 굳이 뭐 곳간을 비웠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다만 내일부터는 기관 입장이 당분간은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나올 것 같아서 내일 뭐 만기 영향력이 그렇게 하방 쪽으로 심하지는 않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그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 걸어놓은 걸 보면 1700 아래쪽에 하방은 경계를 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분들이 풋옵션을 엄청 사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흔히 말해서 인버스 사는 거나 똑같은 건데 장만이 빠지면 이제 무진장 드시겠다는 식으로 해서 풋옵션을 엄청 사놨는데 그거 누가 결제하게 만들겠어요. 내일은 지수가 뭐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장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정도 장이 사실은 아침 그 끝날 때 왜냐하면 오늘 장 끝까지 보셨으면 아실 텐데 3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한 10여 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나는 것 같더니 종가에 갑자기 한 5분 10분 앞두고서 갑자기 밀렸기 때문에 위아래가 거의 한 25포인트에서 30포인트쯤 왔다 갔다 이제 이런 모습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장하고 비슷했어요. 미국장이 어저께 기준으로 900포인트까지 오르다가 막판에 마이너스 났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봤을 때 300포인트쯤 오르고 있었는데 정말 몇 분 안 납두고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꽂은 거랑 비슷한 움직임이라 예, 뭐 크게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고요. 예. 일단 뭐 얘기를 해주셨고 내일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은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은 옵션 만기 그냥 무난하게 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예, 큰 변동성은 없을 거라. 그러니까 큰 변동성 요새 이제 기준이면 플러스 100이나 마이너스 100은 아닐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올려주신 분 중에 뭐 그 얘기가 좀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옵션 만기일 어떤 분들은 이제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수급의 변화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수급의 변화라는 건 물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 라이언 투자자분을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 역시도 응원을 하지만 네. 도대체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은 어디를 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 주구장창 팔잖아요. 근데 그 3월 말에 약간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게
이게 흔히 말해서 메이저 외국인들이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미국계 애들이 파는 게 아니고 요새 이제 기름값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중동계 애들이 많이 판다. 아니면 북유럽계 그 뭐 국가펀드 이런 데서 좀 청산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네네. 사실 구조적으로 미국계 중심의 대량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요새 보면은 많이 팔아서 외국인들 파는 게 조금 좀 지쳤다 싶을 정도예요. 1조씩 팔지는 않거든요. 요새는 네네네. 그냥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한 2천억 뭐 요 정도니까 뭐 한 2주 전에 1조 7천억 뭐 7천억 8천억씩 팔고 이러던 거에 비해선 약간 애들이 이제 팔다 지쳤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이제 내일 이후에 수급은 사실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 전환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그냥 엄청나게만 안 팔면 그냥 우리끼리 해볼게 이런 정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니까 오히려 외국인들은 관망 자세, 기관과 개인들 간에 서로 힘겨루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개인들이 지금 스마트 머니들이 항상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샀다가도 내일 오르면 내일 들어오는 기관들에다가 또 업고 나가는 수 있는 게 지금 개인이에요. 예, 개인들이 굉장히 구조화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지금 내일 또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증시 한정 펀드 금액이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며칠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기관 쪽에서 금투에서 막 확 자금 1조 정도 산 1조 날, 샀죠. 예, 예. 확 들어온 날 뭐야 왜 이래 이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저 솔직히 그 당시에는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 이거 봐라. 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거 단타를 치나? 금투가 워낙 또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행동을 했었기 예, 때문에 예, 맞아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기간이 아니라 개간이다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날 저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펀드의 기초 자금 원래 이제 뭐 10조 한 7천억 중에서 이제 그거 좀 먼저 우수리. 예, 예. 우수리 7천억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정찰병이 왔다 갔다 네, 했다는 맞아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예. 내일부터 가게 되면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안에서 이제 종목들로 이렇게 좀 채워질 것이다. 물론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네. 뭐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는 안 할 거고 일종의 자사주 매입과 비슷하게 자사주 매입은 보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정도로 받치는 쪽으로 쭉 깔아서 아마 아침부터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물론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 이상으로 자사주식으로 뭐 보합사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거 이상을 사실 팔고 나면 밀리겠죠 가격은.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보합으로 들어올 거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받치는 식의 매수가 들어올 거고 아마 1차 펀딩이 제가 알기로는 3조 정도 규모로 돼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일단 3조를 뭐 5천억씩 6일 동안 들어올지 뭐 깔끔하게 1조씩 3일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규모 있게 지난번에 7천억을 한 방에 쏜 거 보면 한 5천억 이상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전혀 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환율 부분이거든요. 환율이요? 네. 환율 부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1,200원 밑으로 좀 내려와야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1,220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환율 부분 이 정도. 근데 뭐 물론 워낙 또 올라갔다가 이제 좀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지금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던데 환율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와 조금 관련이 있고 외국인들이 사실 뭐 판다 그래서 환율이 엄청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그 싸지는 약세로 전환되는 것도 이제 한계 상황이라고 보고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600억 정도의 600억 불 정도의 통화수합을 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그 입찰 들어오는 거 보면은 넉넉하게 지금 뭐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환율이 1,250원 위로 그렇게 급등할 일은 없을 거라고 당분간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달러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팔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1,200원 밑으로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죠. 그게 뭐 지금 원화가 강세될 거기 때문에 뭐 원화를 바꾸는 달러 수요가 있어서
뭐 1,200원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당연히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원화가 기회지면서 원화가 강세가 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이 빠져봐야 1,200원이고 올라가면 1,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한 50원 내외 등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채팅방에 저희 어머니 들어오셨네요. 네. 저희 그러게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어머님께서 50억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어머니가 지금 50억 부름합을 하시거든요 요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땅들 지금 뭐 뉴욕이랑 지금 건물도 몇 채 사셨겠네. 호텔이랑 이런 거 짓고. 예. 뭐 어쨌건 지금 근데 저는 정말 솔직히 이런 칭찬들이 물론 저한테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김 대표님한테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서 내일 또 방송도 준비를 해야 되고 공방도 준비를 해야 되고 가족분들도 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 2시간 동안 이렇게 해주실 때는 정말 피곤하시고 아까도 막 눈 계속 이렇게 눈도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한 글자라도 화이팅, 너무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멋지세요 이런 얘기 해주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또 힘이 또 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필요 없고 가입하라고 지금 풍선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풍선이 여기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 풍선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거 제가 알아봤는데 네. 3일 무료 체험 이벤트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신청 기간이 4월 8일 오늘부터 네. 4월 15일까지인데 네. 오늘 하시면은 내일부터 3일간 되는 거고 내일 그렇구나.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3일간. 그러니까 신청하는 다음 날부터 3일간 무료로 그렇구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함께 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글들 올라오네요. 뭐 진짜 다 올라오는 와중에 꼭 이제 추천자 하나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또 추천주가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2주 전에 특집하실 때 중간에 또. 제가 그 와이프 생일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별짓 하면서 생일 축하한다 그런 다음에 거기 계신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서 선물로 하나 주식 달라 그래가지고 그 주식을 하나 불러드린 다음에 그게 한 50%좀 올랐어요. 어떤 종목이에요? 미코라는 종목인데 미코. 예. 공교롭게 그 다음 날 올라가지고 네네네. 한 50%좀 올랐죠. 그래갖고 그때 수익 좀 나신 분들이 있어서 예따 풍선이라고. 예따 풍 2,000원을 주셨네. 이게 2,000원도 돈 그림이 받기가 되나? 지금 우리 쪽도 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돈 받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근데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왜요? 다시 어떻게 돌려주나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기름값으로 잘 쓰겠습니다. 예. 저도 이게 지금 깜짝 놀라서, 진짜 깜짝 놀랐네요. 이게 되는구나. 저혜영이라고. 제프리님. 이제프님. 네. 너무너무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우리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마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도 안 줄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먼저 얘기하신 분,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굳이, 좀 저는 사실은 여기 지금 뭐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극적인 투자가? 내가 유튜브에 들어왔으니까 종목을 받아야 돼 이러는 건 사실은 진짜 공짜 점심 바라는 정도의 의미밖에 안 되는 거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3일짜리 무료 이벤트 신청하시면 제가 뭐 단돈 100원도 받는 게 아니고 3일 동안 저희 유료 회원님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지위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신청을 많이 하셔서 내일부터 뭐 3일간 짧지만 그래도 또 의미 있는 3일을 보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면은 한번 종목 포트를 생성을 시키면 꽤 오래 갖고 가는 편이라서 3일 동안만 들어보셔도 제가 한 달 동안 뭐 하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쥐약인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이걸 그냥 노출을 시키는 게 개인적으로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같이 이제 고생하고 있는 차원이니까 사실 제가 뭐 미안한 거는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 좀 죄송하죠. 뭐 아무래도 내일 이후에는 방이 훨씬 더 북적북적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번이라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괜찮아요. 많이 신청하셔서
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예,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방에서 좀 같이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 호호호호호호호. 예, 어떤 분이 너무 크게 웃는다 그래갖고 작게 한번 웃어봤습니다. 예. 예, 지금 3일장 체험기에는 예, 지금 아래쪽 3일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예, 화면 아래쪽에 나가는 그 번호 있어요. 시골 장터 같은 느낌이 3일장 이번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또 김동영 파트너의 핫소스 플러스 패키지 3일장 열립니다. 네, 예. 맞습니다. 02-3490-4659 4655 요로 신청해 주세요. 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롯데님께서 풍선이라고 이제 글자를 나눠서 초성이랑 이렇게 나눠놔서 한참 보고 있었어요. 뭔가 싶었는데 풍선을 이제 주시는 건데 아까 크게 웃은 건 저도 진짜 이렇게 받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랐는데 누가 이렇게 딱 주길래 돼요. 된다고 깜짝 제가 놀라가지고. 옛날이 아니라 그 올리아님 마시는 감사합니다. 녀석들 보니까 유튜브를 가끔 하는데 원래 그 받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 쪽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거기에 뭐 10,000원씩 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류디아님 감사하고요. 이제 신청했다고 지금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이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저 궁금해서. 솔직히 이거 진짜 신청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대표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왜 얘기 못 하시는지 알겠죠? 성격이에요. 성비 스타일이 몸에 배어가지고. 뭐 결론은 그렇지만 결국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 또 튀셔갖고 얘기도 네. 하셨는데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질문 들어가면 얘기 못 하세요. 이렇게. 네, 뭐 어머. 그래도 제가 아니 감사하죠. 근데 예 인간적으로 다른 대표님 이름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김우식 대표님이 갑자기 해서 왜 제가 감사할까요? 김우식 대표님하고 별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는데 김우식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또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뭐 이제 방송을 보시다가 제 방송 보시다가 갑자기 이쪽에다 채팅을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뭐 그렇죠. 다 감사한 의미에서는 좋은 거고, 네. 뭐 김우식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감사를 지금 우리 하고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나라보자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들어가서 3일 무료 체험을 해보니까 실력이 뽀록나더라 이런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유료로 들어오시기 전에 좋은 체험 하시고 이 방은 피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여기 또 올라오시는 글들은 저희가 한번 방을 잘못 찾아오셨나요?라고. 근데 아까 전에 올리신 분 중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좀 원조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지금이라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이긴 하셨겠지만 갈아타야 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갈아타야 된다면 어떤 업종으로 좀 옮겨야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 예, 오늘 제가 공방을 아까 낮에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은 굳이 나눠본다고 하면은 주식과 현금을 한 7대3 정도로는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가장 성패를 나누는 건 주식을 100% 갖고 있느냐, 50% 갖고 있느냐, 아니면 거의 안 갖고서 견디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느 종목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좌우 대칭을 만들어가느냐, 일단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한 70%쯤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내에서 역시 7대3 정도의 비율로 해서 전통적인 주도주를 심고 나머지 30%를 흔히 말하는 코로나 위시로 하는 테마주 쪽의 데이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가시는 방법이 일단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볼륨을 보면 테마주나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의 데이 트레이딩 비중은 한 15%에서 20% 정도 사이로 가야 되고 네네. 기본적으로 차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성장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그런 쪽에 내 포트의 한 50% 정도는 담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가운데 지금 시간에도 가능하냐 신청, 지금 시간에도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떤 분이 롯데님께서 070으로 신청해도 되는 070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070이라는 게 지금 여기는 번호가 없어서 발신 번호가 인터넷 번호라고 하시는 거
070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라고. 자기가 아. 그런 번호가 070이어도 상관없느냐. 우리 뭐 가입하시는 번호가 070이요? 예, 예, 예. 모르겠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휴대폰 번호가 그 와우넷 홈페이지 등록된 번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070은 안 되고 예. 핸드폰 번호가 여기 와운의 기본 회원으로 아이디를 갖고 계셔야지 가능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로그인도 하셔야겠네. 회원 가입도 하셔야겠네. 로그인 하셔야지 저희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렇네. 거니까. 예. 일단 뭐 회원 가입하는 건 무료니까 그 부분 또 생각을 또 해보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지금 내일 또 하고 아마 다음 주에도 특집으로 좀 마련이 될 것 다음 같습니다. 주에도 있어요. 네, 다음 주에도 좀 특집으로 마련될 것 같으니까 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거나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시고, 이거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런데 인색하시면 안 돼요. 아까 얘기 계속 하신 공제 정신 그런 거 바르면 이제 저처럼 머리 까집니다.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거든요. 예. 네. 자, 근데 갑자기 네 하니까 내가 진짜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본론으로 안 들어가고 지금 계속 지금 그래도 지금 체험 관련해 갖고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서. 네. 어떤 이야기 좀 근데 종목으로 바로 일단은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뭘 해야 되느냐죠, 결국은. 네. 지금 오늘 주제가 투자는 타이밍인데 지금 뭐 살까니까 그렇죠. 뭐 살만한 것들을 결국 얘기해 달라는 거고 종목에 대해서 그걸 들어보시려고 오시는 거니까 미코 같은 종목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또 생각하게 만들었네요, 제가. 그건 좀 방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는 걸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일단은 하고. 맛보기로만 좀 맛보기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장세는 뭐 많은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이번 주에 출동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마 공통적으로 공통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냐, 이거 수익률 내는 종목 장세다. 이런 말씀을 아마 공통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수익률 못 내면 기회 없다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1400대에서 지금 2000을 가는 한 중상 정도 되는 수준까지 지수가 올라온 상황이라서 네네. 지금 남아있는, 사실 지수가 못 가면 뭐 종목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지수가 한 1900선 내지는 뭐 2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남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지수도 가고 그 안에서 종목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의 시장을 보는 전제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면 뭐 갑자기 급락은 언젠가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 내에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움직여서 그동안 깨먹었던 거를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뭐 의미를 좀 찾던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간으로 굳이 말씀드리면은 뭐 기간은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셧다운이나 거리두기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스페인 같은 데서 정점을 좀 넘었던지 아니면 풀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점이 오늘 내일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지수가 왕창 그 제자리로 간 건 새벽에 발표된 수치가 너무 이제 최대치로 나와서 갑자기 시장이 또, 놀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최대치로 나왔다라는 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만큼 최고에 다다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날은 줄어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수치는 어떻게 보면 더 경신을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거리두기와 셧다운, 락다운을 하게 되면 가족들까지는 옮기지만 제3자의 3차, 4차 감염은 많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 2주 정도 일어난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입장에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만 가면 줄어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걸 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줄어드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확인하느냐? 4월 말까지는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50명 이하로 줄면 4월 19일부로 아마 이건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계약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4월 말에 또 연휴가 좀 있어요. 그거 끝나가면 어린이날 지나면 5월 6일부터 아마 등교하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거죠. 혹시라도 5월 초에 다시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된 상황에서 다시 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2달, 3달 겪었던 걸 또 한번 원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우려가 될 텐데,
문제는 주가가 조금 걱정 안 하고 조금 될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갖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4월 말까지라는 거죠. 락다운이 아직까지 실행이 되면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정점 내지는 이미 정점을 통과하면서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는 상황이니까 지금 4월 8일이니까 4월 하순까지 보면 영업일수로 아직 충분히 남았어요. 한 3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최근에 뭐 3월 하순장에서 보셨겠지만 하루에 120포인트도 올라가고 100포인트도 올라가는 장이 나왔던 게 우리 장이라서 뭐 2000포인트가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이달 내에도 달성이 가능한 거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고 어찌됐든 지수가 여러 가지 수급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파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미 3월 말부로 해서 많이 파는 상황은 좀 진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 남아있는 시간대는 5월 달 이후에 장이 2차 반락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수준 정도 2천 상황까지 된 다음에 일단은 견뎌줄 거냐 그걸 뭐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건 아니고 일단은 4월 말 정도까지의 시점을 한 20일 정도로 두고 그 상황에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원하시는 종목 부분들, 일단 너무나 좋은 그런 것들은 이제 3일 무료 체험 와서 좀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고 오늘 시간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쪽은 결국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뭐 한두 번 사실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제 뭐 공방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얘기할 소리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오늘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올라갔던 섹터가 있어요. 오늘 좀 많이 오늘 올라갔다? 시장에서 네. 제가 요새 공방하는 거의 제목이 코로나19의 공존 전략이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코로나가 바로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응을 하면 되고 그 안에서 테마주가 형성되는 거대로 하면 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또 대비하는 그런 양동 전략을 해야 된다고 보면서 말씀드리는 주제인데 오늘 그런 움직임이에요. 2차 전지도 강했고 5G도 강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뭐 혈장 치료제가 약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또 한 부분 의미 있게 올라간 섹터가 뭐였느냐? 뭐였게요? 오늘이요? 예. 퀴즈인가요? 갑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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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아니 아까 방금 얘기한 거에서 답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답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마지막 우리 한번 공동 참여해 볼까요? 네. 오늘 올라간 건 중에 조금 특이했다 이런 거 섹터로 업종으로 한번 생각나시는 거 좀 올려봐 주세요. 오늘 올라간 것들 중에서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얘기했고, 5G 5G 빼고, 얘기했고. 뭐 코로나 빼고 올라간 거. 예. 예. 빼고 보시면 답이 나와요. 예. 예. 자, 지금 벌써 이게 벌써 답이 나오는 이 몇 분의 답이 오늘 좀 특이하게 여기 올라갔네요. 아니 화장품도 물론 있었는데 오늘 좀 난 특이하게 올라간 게 저것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어디가? 제지 관련. 제주 올라갔죠. 왜냐하면 지금 딴 나라에서 그 화장지 화재기 샀다고. 때문에 마트에 화장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마 전에 아시지만 호주에선 칼부림까지도 나고 이럴 정도라 화장지 우리나라 뭐 수입을 그렇게 원하는 나라도 많고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서 우리나라 쌀을 또 사겠다고 지금 하는 정도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많이 해주셨는데 화장품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한인 지역이 봉쇄가 이제 봉쇄가 해제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아마 5월 초쯤으로 예정이 좀 미뤄진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양회라고 하는 정치 행사를 뭐 정치 행사 중에 가장 큰 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양회가 중요한 건 걔네들의 1년 뭐 정치 경제적인 계획이 발표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예상되는 규모가 8,000조 규모거든요. 8,800조. 그 정도의 지금 미국이 시행한다는 거에 한 4배 수준 정도 되는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가능성들이 지금 타진이 되고 있고 이미 지금 중국발 나오는 뉴스 보면 이미 중국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 기상 그 위성이 찍은 거 보면 도로 대기가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보면 오늘 섹터 중에 가장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얘네들이 굉장히 셌어요. 중국 주식들이 굉장히 셌고 또 방금 많이 올려주셨지만 화장품 주식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 결국은 중국 소비주면서 제가 누누이 제 상상력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게 네. 아직까지 시진핑이 우리나라 오는 거 포기 안 했다. 취소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올 거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는 중국 대사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사실 아시지만 전 세계 경계가 전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를 의미 있게 풀 수 있는 첫 번째 행사는 시진핑이 우리나라 오는 거라고 저는 한 달 전부터 미리 그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징적인 거다. 전 세계 교류가 시작되는 게 시진핑이 물꼬를 우리나라 여기서 풀 오는 것이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중국에 대해서 사실 유하게 이 오는 거 안 막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한 지역만 끝내 좀 막았지 다른 지역은 올 수 있게끔 다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욕도 많이 먹은 거죠. 사실 퍼진 것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안 막아서 퍼졌다 이런 얘기들도 많지만 결국 지금 이제 한 달여 지나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 또 입장에서는 안 막은 게 또 나중에는 또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무역이나 뭐 이런 통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봐서는 네. 중국이 가장 빨리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무슨 조치를 해줄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봐서는 중국 소비주가 결자해제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쪽으로 등장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잘 해주셨는데 시간은 이제 뭐 1분 정도밖에 남지는 않았고요. 진짜요? 예. 예. 뭐 진짜요? 또 옥타브가 좀 올라가셨네요. 예.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한 5분 정도만 더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중국 소비 관련해서 네. 정말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오늘 화장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 나머지들 물론 중국 소비 관련하게 된다 그러면 항상 좀 파트로 묶여 있던 부분이 항공, 여행 이런 것도 봤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를 했었고 뭐 카지노라든가 네. 예, 뭐 아까 누군가 물어보셨던 홀테이실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단 시진핑이 온 다음에 해결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오기 전까지는 못 오죠. 항공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진핑 공식적으로 오고 난 다음에나 항공 문제가 풀릴 거고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도 외국인들 입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당장 카지노 문제나 이런 오프라인 교류는 제가 봐서 힘들고 이달 말 정도로 예정돼 있는 한중간의 그 대규모 콘서트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게 그냥 온라인 콘서트예요. 원래는 하이난 지역 쪽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를 계획했다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의 거래는 힘들다. 다만 뭐 수출 물품이 오가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 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쪽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게임 쪽이나 컨텐츠 쪽은 괜찮고 그거는 사람이 왕래 없이도 교류가 가능한 그런 쪽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 워낙 직구나 이런 것 쪽이 잘 돼 있어서 되는 품목이 있을 것 같고 중국 상장주들도 사실은 회계에 대한 투명성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틈새 테마로 잠깐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화장품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정님께서 또 2,000원을 주신 건가요? 근데 저건 아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올라와서 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 앞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정님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아까 올린 거 복사를 해주셨건 다시 또 우리가 이제 끝날 때가 다 되니까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지금 또 다시 2,000원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 중국 그러니까 제가 소비 지금 시작. 뭐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저는 뭐 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제 와이프 생일날 미코드 드렸지만 한국 화장품도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예. 오늘 한국 화장품이 나름 양봉이 바짝 섰어요. 네. 오랜만에. 한국 화장품이랑 네. 제조 어떤 게 좀 더 저는 그냥 한국 화장품이 더 나은 것 같고 본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시대가 신성장 동력을 찾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대기업들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뻔해요. 5G랑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거든요. 뭐 3대 특정한 종목밖에 없어서 제가 뭐 지난번 그 주말에 설명회 때도 말씀드린 것 중에 2차 전지 쪽에는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게 P&E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 이번 주 들어서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그런 종목도 괜찮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어보브 반도체라든가 테스 정도가 괜찮아 보이고 5G 업그레이드 쪽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는 절름발이 정도의 의미예요. 사실 진정한 5G는 아니고 진정한 5G는 올 하반기부터 제대로 이제 설치가 들어가야지만 가동이 가능한 한 그런 5G이기 때문에 그런 업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걸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슈팅이 나온 것 중에 전파기지국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종목 중에는 RFICC가 역시 중국 쪽과 관련해서도 작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기 때문에 RFICC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맨날 체크를 해보면 되게 안 가는 것 같은데 한 달쯤 있다 보면 꽤 올랐고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FHIC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KMW도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KMW도 오늘 좀 한 3,000원대 정도 오른 것 같은데 3% 정도. 예, 그 종목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요즘 보통 이제 어떤 뭐 살까 업종으로 따진다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들이 거의 대부분 주도주 섹터라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종목들도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뭐 결국 저희 이런 방송에 지금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이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결론은 그거죠. 나 혼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두렵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나보다 조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많이 탐구를 하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이 빠져서 뭐 내가 투자한 게 지금 괴로운 상황이라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채널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시면서 결국은 내가 많이 듣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이 뭐 많은 변동성을 위든 아래든 가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시는 걸 꼭 게을리 하시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싶고 개인들 이번에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예전에 20, 30년 동안 했던 분들보다는 훨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시작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니까 정말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크게 도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고 들어오셔라. 그 말씀을 꼭 드릴게요. 아무리 옛날 거 뭐 아니야 그러셔도 책 한 권쯤 기본 서적을 읽고서 들어오시는 거랑 전혀 그냥 불러주는 대로 사고 팔고 이런 것만 해야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랑 나중에 결과가 좀 엄청나게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글들이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그만둔다고 화풀이를 우리한테 하시는 건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제 뭐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또 다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뭐 유튜브 채널에서 내일 바로 상갈 종목 같은 거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즘 뭐 생각보다 기대보다 이제 못 미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웃고 떠들다 보니까 2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웃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나요? 2시간 동안 별로 많이 웃지는 않았는데 어찌됐건 2시간이 이제 금방 가버렸는데 무슨 소린지 진짜 이거 뭐 그렇죠.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뭐 오늘도 너무나 고생해 주신 우리 김 대표님 최근에 정말 뭐 특집 때마다 이렇게 나오셔갖고 고생을 또 해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리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야기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밑에 자막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김동협 파트너의 핫소스 플러스 패키지 3일 무료 체험 이벤트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매일매일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일간 무료 체험 이벤트가 시작되는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끝나면 김문석 아저씨 나오시나요? 김문석 아저씨는 유튜브는 오늘은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저기 지금 12시까지 이제 한다고 네네네.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다들 또 인사를 또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 하루 종일 김동엽 대표님 방송만 찾아다니느라 뭐 참고로 마지막 안내를 드리면 내일 밤 11시에는 그 대박천국 3부 출연이 예정돼 있고 금요일 날 또 12시에 네. 낮 12시죠. 예, 우리 주시강 프로그램 또 금요일 날 나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나 저희도 또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점, 돈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는 건강이 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솔직히 여기 들어와서 이제 뭐 하는 소리야. 야, 사정만 많고 잡담만 많고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냥 좀 스트레스 받겠다 싶으시면 정화를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리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야기하신 대로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 이벤트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 방송하는 것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도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투자는 타이밍 뭐 사야 될까에 대한 특집 생방송 6시간 릴레이는 함께 된다는 점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고생해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